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LG CNS 클라우드 사업부 정다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네트워크 현대화를 주제로 진행하는 월간 디톡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트워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기와 물과 같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계실 텐데요. 갑자기 인터넷 뱅킹이 안 된다거나 영상 로딩이 오래 걸린다거나 이렇게 일상에 영향을 받게 되면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디톡스는 IT 네트워크 트렌드의 변화와 이를 위한 LG CNS의 네트워크 및 스마트 워크 서비스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서비스 전문가분들이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주시면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Q&A 세션에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몇 가지 뽑아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시작에 앞서 IT 네트워크 트렌드에 대해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CNS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국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업 네트워크 영역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현재는 업계 트렌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검토하여 고객분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급변하고 있는 IT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네트워크 현대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 CNS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의 네트워크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정수혜 총괄입니다. 기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LG CNS에서 어떤 방식으로 현대화하고 있는지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LG CNS에서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을 관리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병수 책임입니다. 오늘은 모니터링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FSO에 대한 개념과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G CNS에서 클라우드 PC, 업무용 메신저 등 스마트 워크 서비스의 사업과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 워크 사업팀 강근호 팀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클라우드 PC 서비스와 LG CNS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들의 데이터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연결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평소에는 전혀 생각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궁금해하곤 하는데요. 김영국 위원님께서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와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환경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 네트워크 관점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바이스의 다양화와 증가 부분입니다. 기존 PC나 스마트폰 외에 기업들이 생산 환경의 개선이나 제품 품질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한 센서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분석 및 보안 등의 목적으로 CCTV와 같은 굉장히 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상에서 움직이는 데이터의 형태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텍스트나 이미지 형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특징들이 영상이나 음성 등 시간성을 요구하는 네트워크에 민감한 트래픽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네트워크 환경 자체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매일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 인프라 같은 경우는 무손실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최근의 어플리케이션들의 소형화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등의 확대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분산화되고 있으면서 또한 그 통신되는 위치 자체도 기업의 내부가 아닌 외부 클라우드나 인터넷 사스 플랫폼 사업자들로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관점의 환경 변화는
기업 네트워크에 현재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디바이스 종류와 데이터 형태 및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네트워크 규모와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업 네트워크 아키텍처 관점에서 이런 변화가 어떤 의미와 영향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업의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해 활용되는 시스템과 데이터가 기존의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및 인터넷 사스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분산되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트워크 관점에서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클라우드 사업자의 환경이 기업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되고 있으며 인터넷 사스 플랫폼은 새로운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의 확대로 집은 새로운 오피스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이 새로운 업무 기기가 되고 있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인 기업의 데이터의 전달 경로를 관리하는 네트워크 담당자분들은 그들의 미션은 지금 기업의 데이터가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 담당자분들의 미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오른쪽 그림처럼 너무 복잡한데 우리 기업의 데이터가 어디로 전달되어 다니는 거지? 문제가 발생하면 도대체 어디를 봐야 하는 거지와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고민도 해결을 하면서 현재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현대화와 업무 환경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유연한 네트워크로 변화를 해야 합니다. 네, 어느 기업에서나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유연한 네트워크로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또 고려해야 될까요? 네. 유연한 구조의 기업 네트워크 현대화를 위한 방향으로는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온프라미스 네트워크를 클라우드로 확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필요한데요. 기업의 사업장과 업무 환경들 그리고 주요 시스템들이 있는 데이터 센터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의 기존의 웹 네트워크를 글로벌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와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경로를 구성하는 아키텍처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상의 사스 서비스의 이용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통신 보안이나 품질 보장이 되지 않는 인터넷망을 통한 업무 데이터의 전달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장들의 인터넷 사업자 선정부터 사용자와 사스 서비스 사업자까지의 통신 경로를 최적화하여 응답 속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운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복잡한 데이터 전달 과정에 가시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관리할 수 없는 외부 자원을 통해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복잡한 환경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 따로, 서버 따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따로 이렇게 사일로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이제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부터 네트워크 환경까지 풀스택 환경에서 상호 연계된 어떤 가시성을 제공하는 운영 환경이 필요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LG CNS는 이러한 네트워크 현대화를 위해서 기업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네, LG CNS는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고객에게 다수의 네트워크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을 커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자체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고품질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포인트는 단순 회선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고 고객의 비즈니스의 요구사항과 페인 포인트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 나온 숫자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사업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다음 세션에서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통한 글로벌 인프라를 통한 기업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가 먼저 있습니다. LG CNS는 국내에 운영 중인 대형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주요 글로벌 거점을 연결한 대용량의 안정적인 자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망은 글로벌 주요 클라우드 및 인터넷 사스 플랫폼 사업자들과 파트너십 기반으로 상호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분들의 사업장에서 온프라미스 자원뿐 아니라 클라우드 안에 있는 고객의 자원과도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할 수가 있으며, 이런 모든 환경에서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서비스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솔루션과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고객의 네트워크 현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현재 어떤 네트워크상의 이슈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벤더사의 최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 모두를 아우르는 표준 프로세스 기반의 고품질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국 위원님께서 기업의 네트워크 현대화가 왜 중요한지와 LG CNS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네트워크 현대화를 위해서는 클라우드형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클라우드 웬이란 용어가 왠지 이름부터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혜 총괄님, 클라우드 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클라우드 웬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현재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특히 글로벌 규모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사업장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지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 센터는 보통 한국에 구성하여 해외 사업장에서 한국까지 통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업장들을 일반적으로 WAN,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광역 네트워크망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WAN은 기업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비즈니스 생산성과 연속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WAN은 기업이 프라이빗하게 사용 가능한 전용망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에 보안이 보다 강화된 VPN 등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얼핏 봐도 물리적으로 떨어진 해외 사업장과 한국 내 사업장을 웬으로 연결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연결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페인 포인트가 존재하는데요. 글로벌 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국제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우선 높은 고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만을 위한 독자적인 망을 구성해 줬기 때문인데, 그래서 기업이 요구하는 대역폭은 보장이 되지만 보통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용 회선을 구성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국제 전용 회선을 연결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계약 과정에서부터 긴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현지에서 연결하는 과정도 수월하지는 않은데요. 연결 후에도 계약된 대역폭에 비해 적게 사용을 하는 경우라도 상관없이 매달 많은 비용이 지불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는 무엇보다 불안정한 통신 품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망은 누구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망이기 때문에 품질이나 관리, 보안 측면에서 보장된 망이 아닙니다.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 체감 속도가 느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조치가 어려운 페인 포인트들이 있고, 대역폭 또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VPN 등으로 연결을 해서 사설망 형태로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앞서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의 시스템과 데이터가 인터넷 사스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국제 인터넷으로 연결된 해외 사업장들의 통신 품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어떤 연결 유형이더라도 해외 사업장을 웬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많은 고객들이 어려움을 느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웬 서비스만으로는 고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클라우드 웬 서비스는 한국과 해외 사업장 간의 국제 인터넷 구간의 불안정한 품질 이슈 개선 및 국제 전용 회선의 높은 비용 절감을 위해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웬 연결 서비스입니다. 이미 언급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국내의 데이터 센터나 사업장에서 해외 사업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화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국제 전용 회선을 이용하시거나 인터넷망과 VPN을 통해 기업들의 자체 사설망을 확장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각각의 페인 포인트를 개선하기 위해 LG CNS의 백본망을 글로벌 클라우드망을 활용하여 확장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국제 전용 회선의 높은 비용이나 긴 구성 기간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망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계약 기간의 자유로운 종량 비용 체계를 적용, 수일 내 구성 가능한 형태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국제 인터넷의 높은 응답 속도 및 불안정한 통신 품질에 대해서는 통신 경로 최적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응답 속도와 품질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개선했다는 게 바로 이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네, 클라우드 웬 서비스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망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가진 글로벌 인프라 현황이 어떤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 특히 잘 아시는 AWS나 GCP, 애저와 같은 주요 3사는 모두 유사한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 수십 개 리전에 수백, 수천 개의 엣지 팝으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엣지 팝으로 명명된 네트워크망인데요. 엣지 팝은 퍼블릭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지점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퍼블릭 클라우드의 네트워크망으로 전달하는 대부분의 트래픽은 이러한 망과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망의 직접 연결을 통해 전송되게 됩니다. 최종 사용자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장 가까운 엣지 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보다 최적화된 응답 속도와 향상된 품질의 클라우드 사업자 백본망을 통해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LG CNS의 클라우드 웬 서비스는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망의 이점을 10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뻗어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네트워크망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품질의 통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LG CNS 클라우드 웬이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더 상세한 구성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웬 서비스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미들마일 구간은 국제 인터넷보다 안정적인 퍼블릭 클라우드의 백본망을 사용하는 것이 구성의 핵심이고요. 라스트 마일의 경우 국내 데이터 센터 사업장은 클라우드 사업자의 전용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를 사용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라우터 역할을 하는 자원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사업자의 가장 가까운 팝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최적의 경로로 통신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터넷 구간이 있게 되면 보안상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시는 개념도에서 따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의 사이트 투 사이트 VPN 서비스를 추가로 연동해서 품질과 보안을 보다 향상시킨 서비스로 제공이 가능한 형태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라스트 마일의 회선만 가지고 계신다면 나머지 구성을 LG CNS가 모두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검토를 위한 사전 테스트는 물론이고 실제 서비스 구성 시에도 수일 내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며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효율적인 서비스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의 해외 사업장 연결을 모두 클라우드 웬으로 전환하면 고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로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장점이 많은 서비스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보통 국내 데이터 센터 본사와 해외 사업장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연결하지는 않으시고 각각의 니즈에 따라서 해당 구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도가 너무나 높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대역폭 또는 네트워크 회선의 서비스 품질 보장이 필요한 경우는 클라우드 앤 서비스만으로는 한계점이 분명히 발생하기 마련이고요. 앞서서 구성 설명을 잘 이해하셨다면 납득이 좀 되실 텐데 구성상 국제 전용 회선처럼 전체 구간의 대역폭이나 경로의 품질을 보장할 수는 없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국제 인터넷에 비해서는 엔드-투-엔드 통신의 RTT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품질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가 있는 해외 사업장 연결 시 또는 중요 데이터 통신의 백업 경로로 사용하시면 충분한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밖에도 스팟성으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는 국제 인터넷보다 개선된 품질은 경험하시면서도 퍼블릭 클라우드의 자체 종량 비용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앤 서비스로의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확실히 해외 사업장 분포도가 높은 고객사가 적용해보면 좋을 서비스네요. 다만 서비스에 대한 설명만 들어서는 실제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디톡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 사례를 보시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례는 미주, 유럽 등 국내외 여러 사업장을 보유한 글로벌 제조사의 사례입니다. 기존의 국제 전용 회선을 사용해서 한국과 통신하고 있는 사업장이었는데요. 해저 케이블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 전용 회선이 다운되거나 아니면 경로가 전환이 돼서 통신 응답 속도가 증가하여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물론 국제 전용 회선을 여러 개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전용 회선은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업 경로를 클라우드 웬을 활용하여 구성함에 따라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회선 비용은 종량 비용 체계로 최소화하면서 유사시에는 백업 경로상의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는 형태로 활용했던 사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CNS가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 거점 센터가 글로벌하게 몇 군데 있는데요. 실제 한국까지의 통신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망에 추가로 보다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저희 센터를 통한 백본망을 활용해 구성했다는 점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 실제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저희 해외 거점을 통한 구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앤 서비스 적용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향상된 통신 품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점이 또한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유통사의 클라우드 앤을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국제 인터넷으로 사업장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품질이 고르지 않고 응답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개선이 필요한 케이스였고요. 사실 이 경우가 클라우드 웬을 적용하기에는 최적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들마일 구간의 균일하지 않은 통신 품질과 높은 통신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해서 클라우드 웬을 적용을 하면서 국제 인터넷 구간을 최소화하여 사업장에서 한국 간 응답 속도 테스트 시 사업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응답 속도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구성을 하다 보니 테스트를 위한 구성이 며칠밖에 걸리지 않아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글로벌 사업장에 클라우드 웬 구성을 적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해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바로 적용을 검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수혜 총괄님, 클라우드 웬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들으니 네트워크 현대화를 위한 클라우드형 네트워크망의 확장 서비스인 클라우드 웬에 대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글로벌한 네트워크망에 적용하기 위해 잘 구성해서 기존의 페인 포인트를 개선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글로벌한 망을 관리하면서 모니터링하고 한눈에 잘 볼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FSO란 용어가 자주 들리고 있는데요. 최병수 책임님, 조금 생소한 용어인데 FSO가 무엇일까요? 네, 용어 자체가 좀 어렵죠. 우선 FSO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FSO는 풀스택 observability의 약어로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업체들이 기존의 엔드-투-엔드 모니터링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하고 상품화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은 기술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모니터링 분야에서 언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택은 사전적 의미인 무더기, 더미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는 각 인프라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인프라 각각의 영역을 스택, 전체 영역을 풀스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FSO에서 가장 마지막 단어인 Observability가 FSO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bservability 역시 직독하면 관찰 가능성입니다. 의미가 다소 어색하지만 왠지 모니터링과 유사해 보이죠. 하지만 Observability는 모니터링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모니터링은 단순히 성능을 측정하고 이벤트를 감지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Observability는 모니터링, 성능, 이벤트를 측정하고 감지하는 면은 유사하지만 언제 오류나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물론 왜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단지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해와 분석의 통찰력을 제공하는 좀 더 진화된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bservability는 전체 시스템, 즉 전체 스택을 포괄해야 하며 전체 인프라 환경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즉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앞단의 UI 체감 성능에서부터 최종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뒷단의 인프라 체감 성능까지를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사용자 경험, UX라고 부릅니다. 네, 인프라 전체 환경이나 시스템을 분석하고 통찰력을 제공하는 모니터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FSO가 최근에 왜 대두되고 있으며 IT 비즈니스에 왜 필요할까요? FSO는 변화하는 IT 복잡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고객의 사용자 경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란 말이 너무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좀 더 이유를 알아보면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FSO를 통해 사용자부터 인프라端까지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전적 의미에서 말씀드린 전체 스택 관찰 기능은 사각지대를 메우고 IT팀이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구성 요소, 관련되어 있는 영역 및 요소를 포함한 성능 지표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을 제공하여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성능 및 상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일로 방식의 격리된 운영 방식을 해소하고 IT팀 간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조직에서 어플리케이션 서플라이 체인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각자의 영역 중심의 서로 다른 도구 사용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어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현대화로 인해 이러한 단절이 심화됩니다. FSO는 공유된 공통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IT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하여 상호 무분별한 책임 소지의 여지를 없애고 장애 복구 시간 및 어플리케이션 가동 중지 시간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및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문제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고립된 운영 사일로로 인해 IT팀은 문제가 사용자의 서비스와 비즈니스에 언제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성능과 서비스 제공, 품질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FSO는 먼저 수정할 항목, 재구성할 항목, 최적화할 항목을 결정할 수 있는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네, FSO를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 IT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겠네요. 아마 방금 말씀해주신 도입 시의 장점을 듣고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관심 있는 모든 기업이 FSO를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FSO의 구현을 위해서는 각 인프라 영역 및 툴들 모두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한 곳에 통합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엔드 유저의 사용자 요청에서 최종 응답을 받기까지 많은 인프라 영역들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전체 네트워크 흐름을 식별하고 수집할 수 있는 솔루션, 각 구간별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 서버 및 클라우드를 모니터링하는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환경이라면 이러한 산발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효과도 얻기 힘들었으나 최근에는 전문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인 APM 업체에서 FSO를 실현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FSO 솔루션들은
적절한 위치에 상색 측정을 위해 적합한 솔루션을 적용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FSO를 제공하는 실제 솔루션을 말씀드리자면 시장에 대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다이나트레이스, 데이터도, 시스코 앱다이나믹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APM 전문 솔루션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도 FSO가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서비스를 적용해 본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있다면 간단하게 어떻게 FSO를 구현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FSO 구현을 위해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글로벌 솔루션 중에 시스코의 FSO 솔루션을 도입하여 LG CNS 사내 시스템 인프라에 일부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스코 FSO 솔루션은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앱다이나믹스라는 APM 솔루션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인 Thousand Eyes와 Skylight라는 세 가지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개별 솔루션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Thousand Eyes는 사용자의 PC부터 인프라 말단, 즉 데이터베이스까지의 엔드-투-엔드 네트워크에 특화된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Skylight는 사용자의 요청부터 처리, 응답까지 소요되는 각 네트워크 구간마다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다이나믹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APM 솔루션의 하나로 실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하고 상세 분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FSO 오퍼링 설명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설명이 장황했지만 그래도 어렵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LG CNS 사내 시스템에 적용한 FSO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LG CNS 사내 시스템 인프라는 전통적인 모니터링 방식과 같이 서버,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가 각기 다른 툴과 독립된 환경에서 모니터링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FSO 컨셉을 기반으로 한 시스코 FSO 솔루션을 도입해서 기존의 각 사일로 형태의 즉 영역별 모니터링 방식을 하나의 통합된 뷰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 우측의 대시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FSO를 구성하는 세 가지 솔루션이 유기적으로 서비스의 요청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통합 구현된 FSO를 사용하는 일례로 들자면 LG CNS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서비스 속도 저하를 체감했을 때 유관 IT 운영 조직은 FSO를 통해 해당 사용자가 접속하고 있는 장소, 네트워크 구간의 문제인지,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인지,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인지를 한눈에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영역이 아니더라도 저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예전보다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사례를 통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트워크 영역뿐만 아니라 응용의 영역까지 잘 모니터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FSO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앞선 세션에서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대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강근호 팀장님과 함께 실사용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스마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특별히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주제로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클라우드 PC 서비스는 VDI, 즉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 그 중에서 클라우드 PC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클라우드 PC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임직원들의 워크스페이스, 즉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분초사에는 특정 오피스 공간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업무 환경 구축이 필수가 되었고 기업 정보 자산을 보호하면서 임직원들에게 편의성 높은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업무의 품질, 생산성, 즉 기업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핵심 성패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말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PC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PC 서비스 도입을 새롭게 검토하는 기업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입할 때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도입 검토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스마트워크로의 개선을 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 대상과 환경,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임직원, 즉
사용자의 위치가 국내만이 아닌 글로벌 여러 국가에 있는 환경이라면 단순히 클라우드 PC 구성뿐만 아니라 GDPR 같은 법적 규제, 그리고 글로벌 회선, 그리고 사무실에 대한 로컬 네트워크 환경까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사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선행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PC를 단순히 가상화 기술이 접목된 환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클라우드 PC는 가상화 환경 구축은 기본이고 얼마만큼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환경에 맞는 구성과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OS 환경이 기존 업무 시스템이나 보안 프로그램 등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그리고 호환되느냐에 따라서 동일 VM 스펙이라도 사용자가 체감하는 그 성능의 차이는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으로 사용자의 접속 환경부터 개별 VM까지의 전체 서비스 플로어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프로액티브한 운영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업력과 성숙도 수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에 고객분들께서 클라우드 PC를 도입을 검토하신다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클라우드 PC를 처음 도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LG CNS에서 권고하는 방법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위 말씀드린 내용을 LG CNS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법론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컨설팅 단계에서는 단연간 경험이 집약된 스마트 워크 방법론과 그리고 최적화된 표준 템플릿, 산업별 성공 사례 백서, 그리고 변화관리 툴킷을 활용해서 체계적이고 촘촘한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업무 패턴, 그리고 도입 목적을 분석한 후에 인프라와 응용을 설계하고 레슨즈 런드 백서와 산업별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마지막으로 사용자 변화 관리나 데이터 이관 지원 방법 등을 상세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축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PC 인프라와 응용 환경 구축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사항, 패턴에 맞게 최적화된 포탈을 구축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업무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 이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클라우드 PC 환경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교육과 전환 지원 등 변화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에서는 단순한 모니터링과 사용자 불편, 그리고 CSR 접수 및 처리 등의 수동적인 운영이 아닌 ITSM, 즉 구성, 변경, 장애 등 서비스 서포트 영역과 가용성, 용량, 연속성 등의 서비스 딜리버리의 영역을 미시적 관점에서 1년 단위로 도메인별 운영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슈 발생 시에는 클라우드 PC 운영 어셋을 갖춘 최적화 조직과 네트워크, 인프라 등의 유관 전문 조직이 함께 이슈를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컨설팅, 구축, 운영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LG CNS 클라우드 PC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전체 컨설팅, 구축,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클라우드 PC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벤더 및 SI 업체에서 클라우드 PC에 대한 구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LG CNS는 컨설팅, 구축, 운영까지 전 영역에 걸쳐 풀 커버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난 20년간 90개국 25개 이상의 고객사 대상 글로벌 환경의 구축과 운영으로 쌓인 노하우를 토대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사용자 환경부터 인프라까지, 즉 엔드투엔드 관점에서 클라우드 PC 자체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크플로우 기반의 VM 큐브, 그리고 사용자 디바이스 및 로컬 네트워크 환경 문제를 자가 조치할 수 있는 PC 마이저,
그리고 서비스 흐름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알려주는 RPA 기반의 SAC,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PC, 인프라와 응용 전체 서비스 상황을 통합 대시보드 형태로 나타내주는 CPMS라는 솔루션까지 서비스 전 영역에 걸쳐서 클라우드 PC 솔루션 셋을 확보하고 있고요. 단순 VM 제공만이 아니라 전체 서비스 관점에서 차별화된 품질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 클라우드 PC를 구축하고 운영하시면서 축적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LG CNS에서 클라우드 PC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국내와 해외 지사가 많은 글로벌 제조기업의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성해 사용자 성능을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해당 글로벌 제조사는 국내외에 총 6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시에 신속하게 해외 법인의 재택 및 원격 근무 환경이 구축이 필요했으며 내부적으로는 소규모 해외 사이트에 비용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PC를 제공하길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고객 요건 분석을 통해서 국내에는 기존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을 리소스 등을 바로 보강을 했고요. 해외는 신규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에 대한 분석을 거쳐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거점에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클라우드 PC를 신규 구성한 후에 국내 환경과 연동해서 최종적으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로 신속하고 비용 최적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사가 아닌 개인정보 취급부서 또는 외주 개발자 대상으로 100명에서 1000명 단위의 소규모 구축 니즈가 있는 고객 사례입니다. 소규모 환경에서 단독으로 구축 시에는 구축 비용이나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 아키텍처 영역별로 물리, 논리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세적으로 설계를 하고요. 자원 비용을 최소화해서 도입 비용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낮추고요. 그 다음에는 물론 기본이지만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포탈과 인증 환경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모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 금융, 공공, 통신 등 산업군별 요구사항이 다르기에 맞춤형 환경 구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워크 그리고 클라우드 PC 도입을 검토 중이시거나 사용 중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채팅창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 주시면 별도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트워크 현대화를 위한 LG CNS만의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전 질문을 통해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 사업장의 클라우드 웬 실제 적용을 검토해보고 싶은데요. 구성하는 데 있어 시간이나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수혜 총괄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 생각에도 그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업장 환경에 따라 사전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저희 쪽에서 제공해드리는 구성 자체는 실제로 구축하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비용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자의 종량 비용 체계를 채택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웬 회선 연결 시 약정 기간을 고려해서 구매해야 했던 것과 달리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담하면 되어 훨씬 비용 효율적입니다. 특히 현재 해외 사업장 통신 품질 이슈나 응답 속도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퍼블릭 클라우드 계정을 만든다거나 하는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단시간 내 테스트 구성을 제공받아 전환 테스트도 진행하고 적용 효과를 직접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을 고민하기보다는 사전 테스트를 우선 검토해 보시고 그 편이 더 빠르고 비용 또한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개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FSO를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FSO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최병수 책임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개념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접근 방법인 측면에서 좀 초기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FSO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통합적인 관점을 갖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각 영역별 사일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IT 인프라를 단번에 통합하거나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조직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통합을 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FSO는 각각의 조직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즉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네트워크 조직에서는 네트워크 전문 기술과 툴을 중심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등의 다른 영역을 모니터링 관점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어플리케이션 조직에서는 기존에 관심이 덜했던 네트워크 영역까지 관점을 확정해 나감으로써 현장의 실제적인 옵저버빌리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IT 환경에 적합한 FSO 솔루션을 찾아 통합적인 관점으로 구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여 VDI를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온프레미스와 비교해서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강근호 팀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퍼블릭 클라우드는 온디맨드 방식으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과금하는 서비스 방식입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인접 리전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초기 구축 기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윈도우즈 기반의 VM 사용으로 MS VDA 라이센스 제약사항에 대한 고려 또는 미사용 시에 VM 셧다운 등 일부 기술적 제약사항에 대해서는 테일러링을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다소 온프라미스 대비 비용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온프라미스는 일반적으로 레가시 기반과 HCI 환경으로 구축하는 추세입니다. 센스토리지 기반의 레가시 시스템은 일회성으로 구축되는 대규모 사이트에 대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에게 권고가 되고요. 스토리지, 압축, 중복 제거 기술의 보편화와 블레이드 서버 등의 활용으로 점차 인프라가 컴팩트되고 있음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HCI는 스케일 아웃 방식의 점진적 자원 증설을 통해 유연한 확장성을 요하는 고객사에 적합한 아키텍처이고요. 선형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성능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수의 구축 레퍼런스를 통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성능 측면에서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트워크 현대화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소중한 시간 내주신 전문가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톡스에서는 네트워크 현대화를 주제로 기업 네트워크의 환경 변화와 네트워크 현대화의 필요성 및 트렌드를 짚어드렸습니다. 또한 LG CNS의 차별화된 네트워크 현대화 서비스인 클라우드 웬, FSO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워크 서비스까지 그 사례와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일상의 당연한 기반으로 생각하셨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알고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네트워크 현대화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7월 월간 디톡스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톡스 웨비나는 8월 7일 수요일 ESG 경영 DX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게임 체인저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